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2부 입지편이고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거여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샵 2번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었는데, 그때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초기라 뭐 자막도 없고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샵 2번은 안 보셔도 되며 2번 38번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2부 입지편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속한 거여 마천 뉴타운과 주변 지역들 소개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 롯데캐슬의 이 직주 근접성, 학군, 환경, 인프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남권 입주 물량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미래에 대해 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위치는 이곳이고요. 거여역과 마천역 사이죠. 보시면 거여역에서 약 400m, 마천역에서 약 400m 거리고 둘 다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이 거여 마천 뉴타운 내에서 거여 2-1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죠. 거여 마천 뉴타운은 여기 거여랑 마천 지역 일대의 뉴타운이고요. 2-1 구역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른 구역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거여 2-2 구역은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로 일반 분양 완료되었고요.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먼저 마천 1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마천 2구역은 정비구역 재지정 단계, 마천 3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마천 4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대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그나마 4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이 어쨌든 이 주변에 있는 거니까 롯데캐슬 입장에서는 주변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직은 주변이 다소 좋지 않죠. 그래서 거여 마천 뉴타운은 한번 힘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이 치고 나가줘야 뉴타운 남은 구역도 힘을 받아서 진행의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일반 분양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주변에 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이 전 장표에서 소개해드린 거여 마천 뉴타운이고요. 아래로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위로는 하남 가밀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쪽 북동쪽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입장에서는 먼저 위례의 이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기 신도시의 도로교통 호재 등도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남 가밀지구랑 여기 교산 신도시의 3호선이 연장된다고 하죠. 그에 따라 발전할 여기 가밀지구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도를 보면요. 이쪽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라는 둔촌 주공이 있고요. 참고로 여기도 영상 준비하고 있고 분양 시점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금 안전진단 진행 중이죠. 또 얼마 전 입주한 헬리오시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서역, 수서역세권 개발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복합환승센터부터 지식산업센터, 컨벤션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롯데캐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여기 문정 법조타운 있고 밑으로 여기 복정 스마트시티도 있습니다. 복정 스마트시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요쪽이 복정역이고요. 복정 역세권 복합 용지에 조상복합, 백화점, 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들어오고요. 이쪽 도시지원시설 부지에는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허브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정역에는 기존 분당선 8호선 외 위례선 트램, 위례 과천선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가 롯데캐슬과는 거리도 가깝고
롯데캐슬 옆 마천역으로 위례선 트램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복정역 스마트시티와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직주 근접성 볼게요. 사실 위치상 동남쪽이 치우친 지역이라 잠실 정도만 접근성이 좋지 GBD, CBD, YBD는 접근성이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차례로 보면 일단 잠실역까지는 20분, 환승 한 번이죠. 삼성역, 강남역은 약 30분대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하철만 찍은 거라 지하철까지 이동시간, 대기시간까지 따지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죠. GBD 접근성은 막 좋다 이런 건 아니네요. CBD, YBD는 사실 거리가 좀 있긴 한데요. 대신 좋은 게 5호선이죠. 마천역이 5호선이 출발하는 역이므로 5호선을 타고 앉아있으면 광화문역까지 44분, 여의도역까지 57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앉아서 쭉 갈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죠. 정리하면 롯데캐슬은 GBD, YBD, CBD 접근이 막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치상의 단점을 5호선 역세권으로 일정 부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 볼게요. 먼저 초등학교는 여기 영풍초랑 마천초에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학교는 여기 오주중, 거원중이 남녀공학이고 여기 보인중이 남중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요 이미지는 직방 이미지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무슨 스카이캐슬 부럽지 않은 명품 교육 환경이라고 나와있죠. 이러지 않고요. 뉴타운의 특성상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요거는 미래 이야기고 아직까지는 이 지역 학군은 특별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학원은 주변에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먼저 대치 학원가로 차량으로 약 20분 걸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라이드 가능하고요. 방이동 학원가 이용 가능하고 위례에도 학원 많이 생겨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및 인프라는요. 보시면 천마글린공원, 오금공원, 올림픽공원도 있고 성내천 흐르고요. 아래로 남한산성, 그리고 여기 잠실 쪽으로 석촌 호수도 있죠. 인프라는 먼저 위례가 가까우니 여기 스타필드, 또 요렇게 트랜짓몰, 요렇게 위례 편의시설 이용 가능하고요.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롯데월드, 이쪽에 롯데백화점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동남권 입주 물량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미래에 대해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입주 물량 보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현재 진행 중인 구역까지 약 1만 세대고요. 여기 하남 가밀지구가 약 1.3만 세대, 북위례가 1.3만, 요 밑으로 구성남이 3만, 둔촌주공이 1.2만, 올선 재건축 시작 5,500세대 나오고요. 헬리오가 1만 세대 입주 완료했죠. 또 교산신도시가 3.2만으로 발표되었고요. 고덕이 2만 세대입니다. 요렇게만 더해보면 약 15만 세대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더 북쪽으로는 미사 강변, 구리, 별내, 다산, 갈매, 왕숙 3기 신도시 요렇게도 있는데 이 위쪽은 비교 대상은 아니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15만 세대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3인 가족이라고 치면 45만 명의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물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분양가 싸다고 하는데 이런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청약 쓰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도 청약 쓰는 게 맞다입니다. 이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고 축소되죠. 자연히 있는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요. 현재 진행이 많이 된 단지가 아니면 사실상 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는 말씀드린 동남권 15만호 중에서도 해당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은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양가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공급 물량이 폭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파괴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신축의 경쟁력입니다. 현재 각종 세금과 규제 정책으로 거래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뭐를 선택할까요? 구축과 신축 중에서 당연히 신축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축은 입주 물량만 있고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 실거주에 비과세 되니까 일단 2년 살고요. 2년 이후에도 9억 이상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므로 양도세에 대한 저항이 있죠. 그래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최대한 늦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신축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이고요. 다주택자는요. 일단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인데 막 팔지 않죠. 게다가 귀한 신축인데 안 팔죠. 근데 이 와중에도 수요자는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축은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신축 공급 물량은 있어도 매도 물량이 없어서 매도 물량, 즉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15만 세대의 입주 물량에도 청약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염두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지역, 상급지라고 하죠. 상급지로의 이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급지 이동을 위해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어찌됐든 15만 오면 물량이 많은 편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매도 물량으로 인한 안정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샵 2편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우상향은 맞을 것 같고 안정화 단계가 온다고 해도 롯데캐슬은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입지와 청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기에 좋은 단지이니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쓰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